안녕하세요. 배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AG 앱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부터 불러와야겠죠? 예시 코드를 같이 보면 텍스트 로더를 활용하고 있고요. 텍스트 파일에 패스를 전달한 것이고 txt 포맷의 파일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로더가 지원해주는 로드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텍스트 파일의 텍스트 데이터가 도큐먼트 객체로 반환이 됩니다. 도큐먼트 타입은 랭체인에 정의가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텍스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키값을 지원을 해줍니다. 데이터를 불러온 이후에는 스플릿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큰 텍스트를 작은 청크 단위로 나누는 것이고요. 이렇게 문서를 일정한 크기로 나누는 이유는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입력 크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잘 처리할 수 있는 크기가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스플리터의 유형으로는 랭체인에서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문서 길이, 그리고 문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문서의 구조에 따라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문서 구조라 하면 HTML이나 마크다운 같은 특별한 포맷을 생각을 해주세요. 네, 코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문서 길이에 따라서 분할하는 예시 코드를 같이 볼게요. 토큰 기반으로 분할을 하는 코드 예시에서는 토큰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JS 틱 토큰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아주 초반의 강의에서 오픈AI의 웹페이지에서 토큰을 카운트하는 웹페이지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토큰 사이즈를 측정을 하는 도구로서 틱 토큰이 활용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청크 사이즈 10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 토큰 사이즈로 문서를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예시인 문자 기반으로 분할하는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문자 하나하나로 사이즈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토큰이 아니라. 그리고 세퍼레이터는 구분자라고 번역을 보통 하는데 계획 문자 2개를 제가 전달하고 있는데 계획 문자 하나를 쓰게 되면 다음 줄로 계행이 되고 한 번 더 계행 문자를 추가하게 되면 빈 줄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로 전달하는 값의 의미는 다음 문서를 분할을 하는 구분자는 빈 줄 한 줄이 있을 때인데 근데 빈 줄이 하나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분할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청크 사이즈 1000개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하나의 문자로서 분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청크 사이즈가 넘어갈 때쯤 이 1000이라는 사이즈 내에서 이 빈줄 하나가 나오게 되면은 다음 문서로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크 오버랩은 이전에 설명드리기는 했습니다. 네, 문서를 분할을 할 때 겹쳐지는 부분의 사이즈도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청크 오버랩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문장의 맥락이 끊기지 않고 유지된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컬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입니다. 여기에서는 구분자가 앞선 예시에서는 제가 이렇게 빈줄 하나만 선언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4개의 구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크 사이즈를 초과하면 다음 문장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앞서서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설명할 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리컬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에 세퍼레이터를 전달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4개의 문자를 구분자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청크 사이즈를 100, 오버랩을 10으로 제가 설정을 했고 오른쪽에 캡처한 예시를 보면 제가 아까 txt 포맷의 파일을 불러왔었는데 메타데이터 키를 통해서 어떤 문서를 불러온 것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컨텐트 키값으로 이 실제 텍스트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큐먼트 객체로 반환이 된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 도큐먼트 배열이 반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큐먼트를 보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최근 하고 공백까지만 끊겼잖아요. 근데 그 다음 도큐먼트가 최근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랩해서 최대한 문장 구조가 유지가 되게끔 활용이 되는 텍스트 스플리터 유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또 추가한 도큐먼트 객체도 마찬가지죠. 앞선 문서의 모델을 효과적으로 라는 데이터를 오버랩 해가지고 맥락을 알 수 있는 문장으로서 이렇게 분할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렇게 지금까지 작성했던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장소에 공우 벡터 스토어라는 폴더를 추가했고 데이터 폴더 하위에 txt 파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txt 파일의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면 랭체인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라고 챗GPT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 내용을 txt 파일로 추가를 해둔 것입니다. 지금 이 랭체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단락의 구분이 빈줄로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세퍼레이터로 빈줄 한 줄을 구분자로 사용해달라 라고 요청한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겠어요. 텍스트 로더 임포트 됐고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사용할 거고요. 지금 파일의 패스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로드 함수를 통해서 도큐먼트 객체 반환이 됐고요.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의 세퍼레이터 청크 사이즈 전달했습니다. 지금 오버랩은 0이기 때문에 겹쳐져서 분할되는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코드를 마저 보면 텍스트 스플리터의 스플릿 도큐먼트라는 함수의 인자로 독스를 전달을 하면 스플릿된 도큐먼트 객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요. 지금 스플릿이 콘솔 창에 출력이 된 것이고 도큐먼트는 총 하나, 둘, 셋, 4개가 반환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메타데이터는 소스, 이 txt 파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페이지 컨텐트의 양이 지금 청크 사이즈가 1000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획 문자 2개가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음에도 다음 도큐먼트로 분할이 되지 않은 이유는 청크 사이즈가 1000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지금 문장은 당연하게도 그 개수가 1000개가 안 됐겠죠? 그쵸? 글자 개수가 1000개가 안 됐을 거고 지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체인의 구성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서에 체인을 활용하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이 구분자가 잘 쓰였는지 보려고 이 txt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 체인 구성에서 체인을 활용하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빈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자는 잘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분자를 제가 계획 문자 하나로만 바꿔보게 되면은 결과가 달라질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바로 실행을 해서 이전 결과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문서의 개수는 총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4개가 반환이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획 문자로 반환이 됐을 때도 두 번째 문서의 첫 시작은 체인을 활용하면이고, 그리고 세 번째 문서의 시작은 콘텐츠 생성인데, 첫 번째에서는 세 번째 문서의 시작이 콘텐츠 생성이 아니라 랭체인으로 시작이 됐죠. 왜냐면 이 txt 파일을 잠깐 다시 가보면 여기에서 이 랭체인으로 지금 시작하기 전에 빈줄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세퍼레이터를 빈줄로 설정을 했을 때는 그 다음 문서의 시작이 이것이 되는 거고요. 빈줄이 아니라 계획 문자로 선언을 했을 때는 인자로 전달했을 때는 그 다음 문서가 콘텐츠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퍼레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할되는 문서의 기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방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랭스 그 문서 길이를 기준으로 분할이 되는 스플리터는 확인을 해봤으니 문장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분할을 하는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이번에는 지금 실행을 해볼 건데 근데 물론 청크 사이즈가 갑자기 100으로 줄어들었으니 결과가 너무 달라질 거라서 앞서서 슬라이드에서는 청크 사이즈 100 그리고 제가 청크 오버랩을 10으로 설정한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1000으로 바꿔가지고 실행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크 오버랩이 10으로 설정되었으니 이전 결과랑 달라지는지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실행 결과는 나왔고 문서는 총 하나, 둘, 셋, 4개, 똑같이 4개가 분할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서의 시작은 앞에서와 동일하게 체인을 활용하면이고 세 번째 문서의 시작은 랭체인은 그래서 빈줄로 구분이 된 그 지점부터가 다음 문서로 분할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되는 텍스트 스플리터다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획 문자 하나로 구분하기보다는 문단 자체를 구분하는 기준점을 더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크 오버랩이 지금 적용이 됐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단락 구분이 이것은 명확한 그 문서다 보니까 계행으로 그 빈줄로 구분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청크 사이즈를 1000으로 늘렸을 때는 청크 오버랩이 실제로 동작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쵸? 이렇게 반복되는 텍스트가 겹쳐지는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앞서서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청크 사이즈를 100으로 한번 줄여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청크 사이즈를 100으로 줄여보면은 문서의 그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네, 당연하죠. 청크 사이즈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만 위로 올려보면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근이라는 문자도 오버랩 돼가지고 문장의 구조를 유지하는 형태로 최대한 문서가 분할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초반에는.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텍스트 스플리터의 유형 2개를 실제로 실행시켜서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실 문서 데이터를 실습용으로 만드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처럼 챗GPT의 특정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그것을 A4 용지 4장, 5장 사이의 분량으로 혹은 10장 이상으로 생성해달라 라고 하면은 실습용으로 사용을 하기 좋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문서 구조를 유지하면서 도큐먼트를 분할하는 예시를 같이 볼게요. 앞서서는 제가 HTML과 마크다운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현재 슬라이드의 예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문서로 분할을 한 것입니다.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getSeparator와 같은 세퍼레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세퍼레이터를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출력을 해봤는데요. 문법에 키워드들이 등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빈줄, 계획 문자, 공백, 빈 문자열도 세퍼레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rom language 함수를 통해서 청크 사이즈랑 청크 오버랩도 설정을 했고요. create document에 인자로 전달을 한 것은 코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실습 예시로 사용을 했었던 코드를 전달을 했고 오른쪽에 출력 결과를 보면요. 지금 스플릿을 출력한 결과예요.
문서가 지금 주석부터 시작을 해서 개행을 한 코드들이 각각의 도큐먼트로 분할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S 코드로 이동을 해서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이 코드는 이전에 저희가 C# 프롬프트 템플릿 실습을 했을 때 사용했었던 코드예요. 주석부터 임포트문 그리고 그 아래 예시 코드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전달을 한 것이고요. 네, 이 출력 결과를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같이 직접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전달을 했던 코드가 읽기 좋은 형태로 개행이 잘 되어 있는 코드예요. 그러다 보니 도큐먼트 또한 개행이 되어 있는 코드들이 각각의 도큐먼트로 이렇게 분할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함수에 인자로 전달한 것도 이렇게 개행을 해서 읽기 좋은 코드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도큐먼트 또한 이렇게 분할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개행을 해서 코드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큐먼트 분할도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문서를 불러오고 이를 분할하는 것까지 실습을 했는데요. 이제는 벡터 스토어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RAG 개념 강의에서 벡터라는 개념을 다뤘었죠. 임베딩 모델을 다루면서 설명드렸었어요. 임베딩 모델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나요? 바로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변환된 벡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벡터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기능을 벡터 스토어가 제공합니다. 그리고 벡터 스토어도 굉장히 여러 유형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벡터 스토어별로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 코드 예시를 통해서 벡터 스토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볼게요. 로더부터 스플릿까지는 우리가 이전 실습에서 다뤘던 코드죠. 모두 다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래 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활용하는 코드를 같이 보면요. from document의 인자로 분할한 문서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스플릿이 분할한 문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임베딩 모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베딩 모델의 버전을 명시를 하고 싶다면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인자로 모델을 직접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모델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의 기본 모델로 설정된 것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벡터 스토어는 유사도 검색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데 시밀러리티 서치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앞서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 3가지를 개념 강의에서 다뤘던 적이 있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용자의 요청은 랭체인은 언제 활용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자로 3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요청과 가장 유사한 도큐먼트 3개가 반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출력 결과는, 이 리절트의 출력 결과는 오른쪽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도큐먼트 3개는 이 txt 파일의 텍스트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의 요청사항과 가장 유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LLM이 답변을 생성할 때는 이 문서 3개를 참고해서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코드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벡터 스토어를 통해서 사용자의 요청과 유사한 문서 내용을 찾아본 것까지만 실습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Similarity Search with Score라는 함수도 존재하는데요. 같은 요청을 했을 때 결과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은 이 도큐먼트 이후에 유사도 점수를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제공된다면 우리가 특정 점수 이상의 값만 반환을 받고 싶다라는 이런 조건을 설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유형의 벡터 스토어를 함께 보겠습니다. 크로마, 파이스, 파인콘 등등의 벡터 스토어는 랭체인에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개발을 한 벡터 스토어예요.
그런데 랭체인은 이 여러 유형의 벡터 스토어를 가져다 쓸 수 있게끔 통합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만 설치하시면요, 이 벡터 스토어의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벡터 스토어는 모두 공통적으로 도큐먼트의 추가, 수정, 삭제 등등이 가능하고요. 검색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었던 시뮬러리티 서치와 같은 함수들이 제공이 됩니다. 함수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는 제가 참여했었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표인데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이름은 랭체인 오픈 튜토리얼이고요. 벡터 스토어의 기능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저장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조금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 표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벡터 스토어가 있으면 지금 이 공구 벡터 스토어 폴더 하위에 각각의 벡터 스토어를 활용한 코드 예제가 있거든요. 네, 요것들을 학습하실 때 참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몽고디비 아틀라스의 실습 예제 작성에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실력 향상에도 많이 도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몽고디비의 기능을 랭체인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간략하게 코드 예시로 살펴볼게요. 몽고디비 아틀라스 벡터 서치라는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요. 아래 코드 예시를 보면 랭체인 몽고디비라는 패키지에서 임포트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코드 예시는 파이썬 코드라서 타입스크립트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약간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벡터 스토어는 생성할 때 인자로 전달을 하는 이 값들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몽고디비 아틀라스 벡터 서치는 이렇게 4개의 인자를 전달해서 벡터 스토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 스토어는 시밀러리티 서치 위드 스코어라는 함수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앞서서 제가 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사용해서 작성했었던 코드와 거의 유사하죠. 첫 번째 인자로 이렇게 쿼리, 사용자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유사한 답변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10을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출력 결과는 간략하게 첫 번째 도큐먼트만 같이 보면요. 네, 이 도큐먼트의 페이지 컨텐트 내용을 보고서 실제로 사용자의 요청과 유사한 부분의 도큐먼트가 반환됐는지 볼 수 있고 이 유사성 점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활용하는 예제 코드로 돌아와서 직접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밀러리티 서치 함수의 실행 결과부터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랭체인은 언제 활용해? 이고요. 이 질문과 연관된 문서 3개가 잘 반환되는지를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도큐먼트의 페이지 컨텐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질문은 언제 활용되는지였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답변해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이 도큐먼트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기에는 조금 빈약합니다. 그쵸? 여러 산업에서 라고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고 예시가 빠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도큐먼트는 랭체인의 기능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이제 이 모듈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려고 하다가 여기도 문서가 잘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도큐먼트도 랭체인이 제공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도큐먼트 중에서는 그나마 마지막 도큐먼트가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서 변경할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값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하게
이 청크 사이즈와 청크 오버랩이죠. 그리고 질문을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청크 사이즈를 변경하면서 이 질문과 연관된 도큐먼트가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문서의 내용이 중간에 잘린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우리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전에 잘렸기 때문에 그건 청크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청크 사이즈를 늘려보는 거예요. 200으로 바꾸고요.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도큐먼트 3개는 반환되는데 페이지 컨텐츠의 내용이 더 길어지겠죠. 그럼 첫 번째 문서부터 보면 앞서서 실행했을 때 이 첫 문장 뒤에 이어지는 예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청크 사이즈 100보다는 200으로 늘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문서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도큐먼트의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또 여전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네, 랭체인의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성을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크 사이즈를 500으로 늘리면서 청크 오버랩도 한번 50으로 늘려볼게요. 10% 수준으로 한번 오버랩을 크기를 정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도큐먼트는 똑같이 3개가 반환될 텐데 내용 측면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가장 첫 번째 도큐먼트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반환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결론에 해당하는 그 문장을 첫 번째 문서로 제시를 한 것은 기존의 결과보다는 더 나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랭체인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있는 문장을 포함해서 도큐먼트를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그 전의 결과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또한 기존의 도큐먼트의 결과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은 문서를 불러오고 문서를 분할을 하더라도 청크 사이즈와 청크 오버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질문과 연관된 도큐먼트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면서 적정한 값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Similarity Search with Score 함수를 실행시킨 결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마도 동일하게 나오겠지만은 점수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실행 결과에서 기존의 결과와 동일한데 스코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높은 유사성을 띠고 있는 문서부터 채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